오늘은 저희가 이 콜에서 딱 두 가지 제가 메인 포커스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메인 포커스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지난주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인플루언서 마케팅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온라인 인플루언서라면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가 많은 커머스 아이템들을 준비를 하면서 지난 2주라는 시간 동안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지금 많은 커머스 아이템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정말 많은 회사들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을 만나면서도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만난 한 회사는 거기에 정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8개의 브랜드의 제품들을 출시를 했는데 거기에 30몇 가지의 아이템들을 직접 개발해서 제품 출시까지 했는데 지금 벌써 2년 만에 월 거의 한 50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거기에서도 미팅을 다니면서 느낀 게 거기에서 89%의 매출이 본인들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게 하는 그 주문의 채널들이 뭐냐면 결국은 인플루언서들이 다 주문을 할 수 있도록 그 채널로 페이지로 몰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는 이제 저희의 기초는 저희의 파운데이션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우리가 그거를 오프라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온라인 인플루언서 마케터들의 정말 세일즈 스트래티지를 봤을 때 그들이 하는 그거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온라인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다. 내가 인플루언서다. 내가 인플루언서고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내가 인플루언서예요. 결국은 뭐를 하는 거죠?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뭔가를 인플루언스를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콘텐츠를 제공하고 아이템을 소개할 수 있는 나의 뭐를 만든 거예요. 결국은 나의 커스터머 베이스를 만든 거예요. 연예인들은 그거를 팬베이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팬덤이라고 하던 팬베이스라고 하던 뭐라고 하던 결국은 나의 고객을 나의 audience 나의 그 정보와 나의 관심사와 나의 말을 들을 그런 고객 베이스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의 고객 베이스를 어느 정도를 만들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플루언서,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 예를 들어서 민영미 사장님이시다. 인플루언서 민영미 사장님께서 회사에서 이런 좋은 그리디어스 번개티가 출시를 하거나 아니면 올가니카의 뉴 파우치가 출시를 하거나 이벤트가 있다. 아니면 올리패스의 특별한 특가의 혜택 이벤트가 7시간 동안 수박데이에 저희가 진행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 인플루언서는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11시부터 7시까지 그런 이벤트가 있다면 이번 주 금요일 날 11시부터 7시까지 그런 이벤트가 있다면 그 인플루언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구매를 할까 말까를 생각하면서 이틀이라는 시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템을, 이 이벤트를, 이 프로모션을, 이 혜택을 나의 모든 audience, 나의 모든 팔로워, 나의 모든 팬덤, 나의 모든 고객 베이스에게 이거를 효율적으로 내가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이 유튜버라면, 그 사람이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라면 어떻게 하면 나의 팔로워 1000명이든 100만 명이든 그 사람들에게 그 이벤트가 있을 때에 맞춰서 내가 유튜버라면 유튜브 영상을 만들겠죠. 그리고 그 아이템에 맞춰서 내가 재밌게 만들던 아니면 시리어스하게 만들던 다큐멘테이션을 많이 넣던 아니면 인플루언서라면 거기에 관련된 사진을 모으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체험 스토리들을 댓글들이나 리뷰들을 모으던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날 이 시간에 이런 이벤트가 있다라는 것을 해서 결국은 거기에 타겟 마케팅을 하고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5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이벤트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저희가 많은 마케팅 공부를 하고 특히 디지털 마케팅 공부를 하면 세일즈 퍼널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일즈 퍼널은 여기 막 이렇게 관심 분야가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하루에도 카톡이 됐던 인스타그램이 됐던 페북이 됐던 그냥 네이버가 됐던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씩
광고들이나 마케터들이 우리의 관심사를, 우리의 호기심을, 우리의 구매 행위를 따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전화기를 보고 있을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 사이에서 우리의 고객들이 우리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플루언서로서 나의 커스터머 베이스를 만들고 나의 팀을 만들 때 나의 정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채널들에서, 광고들에서, TV에서, 전화기에서, 네이버에서 계속 뭔가를 구매하라는, 뭔가를 보여주는 자극들을 하루 종일 받습니다. 근데 내 커스터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임팩트 있게, 저희는 그냥 온라인이 아닌 우리는 오프라인 네트워크 마케팅에 오프라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고 내가 1대1 통화가 가능한 사람이고 나와 1대1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고 1대1 개인 톡이 가능한 사람들이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는, 그 사람의 나이가 됐던, 그 사람의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부모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바쁜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옷 스타일이 그리디스하고 맞을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리디어스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주위에 정말 옷 못 입는 사람들 무슨 일이 있어도 강매를 시켜서라도 그리디어스 번개티를 사게 해야 되는, 너 지금 2020년도에 그러고 다니면 큰일 난다고. 어떤 분들은 만나가지고 보면은 딱 보면서 저 같으면은 올리패스에서 보면은 일단은 가서 안녕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일단 머리 위부터 보겠어. 아이고 심각하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한, 오프라인에서 가능한 우리 오프라인 인플루언서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피곤해 보이거나 아니면 뭐가 됐든 정말 저희 아이템에서, 그리고 그 너무 좀 그러면 뭐 이제 올가니카의 쉐이크가 됐다. 그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과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올가니카의 과자 그걸 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라인에서는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 다녀온 회사에서도 거기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광고 비용, 그리고 두 번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사오는 비용이에요. 아마 BD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데이터. 수많은 큰 회사들이 데이터를 삽니다. 쿠팡도 그렇고요, 아마존도 그렇고요, 그리고 티몬도 그렇고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이렇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데이터들이 비싸요. 뭐 하나 리포트에 몇 천만 원 하는 것도 있고 몇 억짜리도 있고 데이터들이 비쌉니다. 그럼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 기업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데이터를 사는 거죠? 뭐를 사는 거죠? 소비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25살인지 55살인지,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관심 분야가 다이어트인지 건강인지, 뭐 아니면은 뭐 집에 비스포크 같은 그 아직도 옛날 구린이 단어인가요? 구린 뭐 구리 딱딱한 아닌가? 그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뭐 그런 냉장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딱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보면은 딱 보니까 집에 건조기가 없어 보이는. 집에 어떻게 건조기 없이 2020년을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아직도 집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있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더러워서 어떻게 그 먹다 남은 음식들을 매일 손으로 만지는지 그냥 버리고 갈아버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런 데이터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여서 그 데이터를 사는 거예요. 오프라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장점은 뭐예요? 우리 고객 베이스는 뭐예요? 우리가 알아요. 돈 주고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친구가, 내 지인이, 내 지인의 지인이, 내 주위의 이웃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관심 분야도 관심사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요. 그 사람 나이도 알고 관심사도 알고 생활 조건도 알고 이것저것 너무나도 많은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데이터를 사고 아무리 뭘 한다고 해요. 데이터를 사서 그 회사는요. 월 50억을 하기 위해서 연 400억, 500억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쓴 광고비가 150억이에요. 150억의 광고비를 들였어요. 데이터를 사고 광고비를 썼어요. 왜냐? 광고비를 써야지만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지인한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관심 분야를 내가 그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그 사람이 필요 없는 아이템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관심 가질 아이템이고 필요한 아이템들을 맞춰서 타겟을 맞춰서 당연히 그리디어스 이벤트 얘기하는 사람은 올리패스 얘기하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일 수 있죠. 올가니카 얘기하는 사람은 또 에이폴뮬라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렌탈 얘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내 고객 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출시가 있을 때마다 내 고객 관리를 하고 내 팀 내 파트너분들 나의 파트너 인플루언서 분들이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내가 사는 게 마케팅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나만 인플루언서들만 샀어요. 그거는 마케팅이 아니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베이직으로 기초인 거고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들께서 매주마다 저희가 지금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하고 안 하고 그리고 나의 파트너 인플루언서 분들 보세요. 내가 사고 안 사고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끄집어내서 이벤트가 발표가 될 때마다 나의 데이터베이스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갖고 있는 그게 50명짜리든 100명짜리든 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한 명 한 명씩 보면서 이 사람은 이거 내가 얘기하면 좋아할 거고 이 사람은 이거 얘기하면 고맙다고 할 거고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한 거고 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하이 퀄리티 아이템들을 2020년도에 커머스 할 수 있는 내가 컨설턴트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즘에는 옷에도 사실 관심이 없고 뭐 차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지만 옛날에 저희가 한때는 진짜 한 10년 전에는 저희가 막 옷이랑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때가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미국의 이제 명품샵 뭐 삭스 피프 에벤이나 거기에도 이제 제 담당 세일즈하는 사람이 있고 알마니에도 담당 세일즈하는 사람이 있고 구찌에도 담당 세일즈하는 사람이 있고 뭐 어디에도 있으면 항상 뭐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제가 그 사람한테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고객 베이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떨 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하겠어요. 딱 두 개. 신제품 뭐가 나왔을 때, 신상 뭐가 나왔을 때나 할인 이벤트 있을 때 그때는 무조건 연락이 옵니다. 1년에 몇 번씩 이벤트가 있거나 신상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근데 연락이 오면 저는 뭐예요?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뭐예요? 저는 클라이언트잖아요.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의 고객 베이스를 만들고 이 커머스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백화점에 들어가서 내가 보면서 쇼핑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했고 어느 정도 누가 나를 그만큼 케어해주고 나라는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나에 맞는 아이템들을 나한테 추천해준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가지도 않고 그냥 얘기하면 보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지도 않고 그 사람이 레커멘드하는 거, 추천하는 거. 어제도 누가 얘기하면서 얘기가 저녁 때 미팅을 하는데 우리 둘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둘 다 레스토랑을 가지고 그래요. 저는 오너를 알거나 매니저를 알아서 잘 알아서 제가 가면 잘 케어해주는 데를 가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동네에 단골 식당 하나 두 개 정도 있으시잖아요. 거기 가면 나를 알기 때문에 전 옛날부터 그랬어요. 진짜 21살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타밀리 사장님하고 타밀리를 같이 왔던 그랜트라는 친구하고 거의 한 19년 전에 리크루팅을 할 때 이제 할 때 자리예요. 근데 제가 가장 자주 가던 태국 음식점에 데려갔어요. 킹앤아이라는 타이 레스토랑이에요. 거기 타이 레스토랑은 어땠냐면 제가 가면 아주 심플한 메뉴예요. 팟타이 아시죠? 팟타이에 새우를 넣고 그리고 사이다, 스프라이트하고 같이 나오게 하는 세트를 제가 하도 가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것만 좋아하니까 아예 메뉴에는 안 적혀 있었지만 제가 가면 그냥 데니 메뉴 달라 그러면 그걸 줬어요. 제 친구들이 가면. 그러니까는 그냥 항상 거기에 가게 돼요. 그리고 내 친구들이 가도 그냥 데니 메뉴를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어디든 저도 제가 잘 가는 데를 가면 저희가 지난번에 10K 미팅을 했을 때도 그래요. 10K 미팅을 했을 때 저 자주 가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거기 지점장님이 나와서 저를 아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아니까 뭐죠? 알아서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서비스를 되게 좋아해요. 그게 저는 VIP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나의 고객들은 나한테 VIP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내가 커머스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VR과 AR 테크놀로지가 베이스가 이제 점점 세팅이 되어가는
하이 퀄리티 정말 좋은 브랜드들의 커머스를 내가 그 VIP 케어를 해주는 그런 커머스 비즈니스를 내가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걸 내 주위의 지인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지인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내가 내 고객 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만들어 나간다면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브랜드도 아니고 인스타그램 가가지고 캡처해가지고 보여주면 그리디어스 가가지고 인스타그램 가서 보시면 진짜 1분도 안 봐도 50명, 100명의 연예인들이 입은 그리디어스 지금 가장 핫한 한국에서 많이 입는 티셔츠 중에 하나 걸 알게 될 거고 GPS를 통해서 구매했을 때 특가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 소개한다라는 거를 뻔히 봐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저희가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 고객 베이스를 만들고 오프라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거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세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인플루언서들이 내가 구매하는 문화로서는 절대 내 비즈니스가 정말 몇백 배로 클 수가 없습니다. 내 비즈니스의 스케일이 커지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서들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듯이 정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에 우리가 경험해왔던 일반 백화점에서 일반 비즈니스에서도 VIP 고객들을 케어해 왔듯이 정말 우리가 인플루언서로서 나의 고객 베이스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세일이 있을 때, 아니면 신제품 출시가 있을 때 소개하는 그 고객 유치와 관리, 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고객 데이터를 만들어서 매니지를 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 고객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매일같이 그 기회와 수익의 그 사업 기회를 얻기 위해서 참여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하루에 10명, 100명, 1000명씩 모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 정말 파워풀한 나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룹 인플루언서 마케팅. 저희가 하는 게 그룹 인플루언서 마케팅이잖아요. 그룹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GPS를 아메이처럼 한다면 저는 크게 사업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GPS를 다른 내가 경험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처럼만 한다면 크게 성공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 맞게 저희가 지금 VR, AR의 테크놀로지를 계속 디벨롭먼트 해나가는 것처럼 저희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60% 이상의 시간은 지금 글라스, 저희의 독점 VR 글라스 프로젝트와 통신 프로젝트와 거기 관련된 프로젝트들로 진짜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이 매일같이 투자가 되고 있고 매일같이 저희의 에너지는 점점 더 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비즈니스가 이렇게까지 대박일 수가 없어요. 점점 그림이 점점 더 저희가 원래 스케치가 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컬러가 들어가고 있고 누가 이거를 할 거고 누가 이거를 할 거고 어떻게 이게 만들어질 거고 어떻게 이게 진짜 될 거고 그냥 아이디어였던 것들이 하나하나가 리얼하게 저희가 컬러가 들어가고 있고 이제 코팅까지 돼서 이거를 아주 고급 언어로 빼도 박지 못해. 그 빼도 박지도 사자 언어 중에 하나인가요? 아닌가요? 네, 아무튼 어제 사자 언어 사자 언어 맞나요? 네, 맞죠? 어제 하나 배웠어요. 이열치열인가 그런 걸 하나 배웠어요. 거기에서 누룽지하고 냉면을 같이 먹으니까는 이열치열이라고 원래 그렇게 안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어려운 말 하나 배워서 오늘도 빼도 박 뭐죠? 아무튼 그런 것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코팅까지 돼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저희의 파트너사들과 진짜 제가 아직 다 말씀을 못 드려서 너무 안타까운데 8월 안에 많은 것들이 다 코팅이 풀로 끝나서 제 목표는 9월 안에는 저희가 올 12월 안에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한 저희가 발표를 드리는 게 목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마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정말 우리가 파워풀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잖아요. 파워풀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잖아요. 제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세일즈 하려고 그러냐. 근데 그거 아세요? 테슬라에서 가장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은 누굴 것 같으세요? 오너세요. 일론 머스크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애플에서 가장 세일즈를 잘한 사람은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사람은 무조건 아이폰을 샀어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사람은 무조건 테슬라를 샀어요. 세일즈를 내가 하고 나의 고객 베이스. 제가 옛날에 전에 일하던 회사 ADT.
제가 그 회사와 제휴가 되어 있던 ADT. 제가 그때 그 회사의 그 ADT의 그 당시에 이제 사장이셨던 브래들리라는 미국 분하고 거의 2011년, 2년에 만나서 저희가 그 서비스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그 회사에서도 봤을 때 그 회사의 CEO였던 그분이 그 회사 어카운트에 정말 거의 40, 50%는 그분이 따오신 어카운트였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어떤 비즈니스가 됐던 그 비즈니스의 헤드가, 비즈니스의 탑이 그 비즈니스의 가장 파워풀한 사람은 그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은 고객 관리를 하고 VIP 고객 관리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가장 세일즈 실력과 그거에 대한 에너지와 그 메시지가 전달을 가장 뚜렷하게 파워풀하게 해서 그 인플루언스가 많은 사람이 그 비즈니스가 헤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비즈니스든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고객 관리, 어떤 분들은 나는 리크루팅만 하고 나의 VIP 고객 관리 안 하고 그게 꼭 레벨이 낮은 일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안 해, 안 해야 되는 일이라거나 불편한 일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가장 인플루언스가 많은 인플루언서 마케터로서 유명하신 분들은 가장 고객이 많은 분들이에요. 고객 관리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도티가 된 이유는 가장 고객이 많기 때문이에요. 어느 회사, 여러분들이 다 사업가 있어요. GPS 안에 나의 인플루언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다 사업가 있어요. 여기 직원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내가 사업가로서 내 사업에, 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가장 내가 고객이 많아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내가 고객이 많아야 돼요. 내가 리크루팅을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관리할 수 없는 고객을 구해주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 리크루팅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리크루팅을 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아마존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인플루언서 등록을 받는 이유는 그 인플루언서들 보고 제품을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들이 왜 2,000명 이상의 팔로워 있는 사람들만 받겠어요? 그 사람들이 2,000명 이상의 팔로워들에게 세일즈를 하고 소개를 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나의 커스터머 베이스, 나의 팬 베이스, 나의 팔로워, 나의 커스터머 베이스가 커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VIP 고객 관리를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내가 커머스 비즈니스 한다는 거를 그들에게 클리어하게 알고 그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들이 있을 때마다 출시가 있을 때마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지금 준비되는 일들이 정말 더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고객 베이스를 만드는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있는 저희가 이번에는 좀 교육이 덜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신 브랜드니까 그리디어스, VR루, 올리패스, 올가니카 다 아시는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 지금 출시할 이 제품들을 조금 미뤘어요. 익숙한 내가 이제 조금 알고 경험한 프로덕트들로 브랜드들로 더 자신 있게 고객분들에게 소개하시라고 저희가 이벤트를 만들면서 제품 출시할 것들을 조금 미뤄놨는데 저희가 뭐 8월 말이나 이제 9월로 저희가 다시 출시 스케줄을 이번에 어제 다 스케줄링을 바꾸게 됐는데요. 그래서 더 자신 있게 소개하시는 정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제대로 하는 그룹 인플루언서 그룹을 만드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벤트 카운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 토머스 베리라는 리더분께서 그 duplicating Zoom presentation 요즘에 이 사업 설명, 주문하는 사업 설명들을 GP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Zoom presentation, GP. 그래서 GP를 이렇게 복제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미국에서도 하나의 사업 설명이 있던 게 지금은 각 지역별로 정말 하루에도 수십 개의 이제 사업 설명들이 따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몇백 명 모이던 게 나눠졌을 때는 20명, 30명, 50명밖에 안 됐지만 1, 2주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난주에도 들으셨지만 벌써 80명, 100명 넘는 미팅들이 점점 더 복제돼서 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회사에서 진행이 되는 함께 다 같이 진행이 되는 굿모닝 GPS든 사업 설명이든 트레이닝 이벤트든 위클리의 토요일에 있는 이벤트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계시고 또 다른 이벤트들도 사이에 팀별로 사업 설명과 이벤트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내가 참여하고 포커스해서 프로모팅하는 이벤트가 뭐 전체 다 같이 하는 이벤트든 팀에서 하는 이벤트든 중요한 건 그 이벤트에
줌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벤트의 카운팅을 내가 매주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제 김민수 부장님과 GP 일단 굿모닝 GPS부터 위클리 트레이닝부터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있는 이벤트들 중에 가장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는 게 굿모닝 GPS예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루를 좋게 시작하고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이벤트고 좋은데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저희가 지난달에도 한국에서 거의 1,600명 정도 인플루언서 분들이 등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거의 1,5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지금 새로 인플루언서 분들이 등록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지난달이랑 이번 달이랑 굿모닝 GPS에 참여하시는 분이나 위클리 트레이닝, 토요일날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인원이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뭐 전체로 볼 게 아니라 나만 보면 되죠. 내 팀이 굿모닝 GPS에 10명이 함께하고 있던 50명이 함께하고 있던 몇 명이 함께하고 있던 토요일날 내 팀에서 하는 이벤트든 뭐 전체 하는 이벤트든 몇 명이 참여를 하고 있던 중요한 건 이번 주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주에 내 팀에서 20명의 인플루언서가 등록을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과 이번 주 토요일에 참여 인원이 같다라면 리크루팅은 했지만 팀이 커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그 다람쥐가 바퀴 위에서 도는 것처럼 이벤트 사이즈가 커지지 않으면 리크루팅을 10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 볼륨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벤트의 사이즈가 성장을 해야지만 들어온 만큼 캡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온 걸 캡처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벤트인 거고 그리고 수입이에요. 근데 이벤트가 수입보다 먼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미나 저 가기 전에 이벤트 여러 번 참여하기 전에 커미션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저는 10개월 동안 이벤트를 계속 가서 제 첫 수당 거의 6만 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많이 매니아처럼 매번 가고 멀리도 가고 장거리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차도 타고 별의별 이벤트들을 꾸준히 가다 보니까 이게 커지게 된 거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가 깔때로 본다면 이벤트가 들어온 거를 캡처해주고 막아주고 잡아주는 건 이벤트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들어온 만큼 이벤트의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 등록 한번 여쭤볼게요. 새로 등록한 사람이 줌에 익숙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다면 처음에 줌을 초대했을 때 그 사람이 알아서 스케줄 줬다고 들어오길 바라는 게 그 사업을 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일까요?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일까요? 스케줄 주고 알아서 들어오길 바라는 게 이벤트를 키우는 노하우일까요?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어가기 바로 전에 전화도 하고 특히 새로 들어온 사람 처음에는 들어왔으면 그 중간에 단체방이 아니라 개인톡으로 야 조금 전에 권순일 사장님 말씀하신 그거 대박 아니었냐 조금 전에 박동순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거 대박 아니었냐 조금 전에 전상배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거 대박 아니었냐 조금 전에 최아림 사장님이 그거 진짜 대박이었다고 조금 전에 조성훈 사장님이 그 지금 비디오 켜놓으신 분들만 이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뽑으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과 인게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인게이지가 되는 거예요. 미팅은 그 사람은 부산에서 들어오고 나는 울산에서 들어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죠? 같이 미팅에 참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체방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단체방에서 캡처해서 올리는 거는 남들하고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나한테 주는 게 아니죠. 100명이 있는 자리에서도 누가 와서 나한테 이름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준다는 그 느낌. 내 팀이 큰 걸 뻔히 아는데 엄경사님 팀 큰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엄경사님 팀에 새로 시작한 사람인데 그런데 엄경사님이 이 트레이닝 도중에 나한테 개인 메시지를 통해서 야 사장님 좀 전에 그거 스피치 들었죠? 사장님이 다음 인플루언서 1000 될 사람이라고 사장님이 다음 인플루언서 2500 될 사람 꼭 사장님도 나중에 이런 트레이닝 나중에 강의하시는 거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엄경사님 팀 큰 거 뻔히 하는데 들어온 사람이 그런 개인 메시지를 받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나와 파트너십이 생기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단체방에서는 문화를 만들고 문화로 같이 공지도 하고 축하도 하고 문화로서 움직일 수 있지만 개개인의 파트너십이 생기는
있는 거는 단체방이 아니라 데일리 커뮤니케이션이고, 그거는 이벤트가 없을 때 개인 톡할 때는 스페셜한 느낌을 못 받지만 이벤트가 있을 때 이벤트에 관련된 얘기로 내가 개인 톡을 하게 되면 야,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관심을 가져주구나 하고 거기에 특별한 파트너십이 생긴다는 거. 다 아시는 얘기일 거고 다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혹시라도 까먹으셨을까 봐 제가 리마인더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파워풀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정말 파워풀한 나의 비즈니스를 키우는 거,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벤트가 있을 때 인플루언서들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의 고객 베이스를, 뭐죠? 우리가 그걸 리스트 작성이라고 하잖아요. 리스트 작성을 나도 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도 하고 그 사람의 데이터를 아니까 관심 있을 것 같은 그거에 대한 아이템을 소개해서 고객 유치를 하고 그거를 관리해 나가면서 그거를 키워나갔을 때 정말 나의 비즈니스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인플루언서들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고 문화를, 그게 고객 유치라는 걸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나가게 되면 정말 파워풀한 비즈니스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도 말고 내 팀에서 1000명의 고객만 매주마다 이벤트에서 10만 원 평균을 구매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1년에 10억 가까이 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0명의 고객이 10억을 만든다.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거의 한 명의 고객이 거의 1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1000명이 10억이면 한 명당 거의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1000명은 바뀔 수는 있지만 결국은 내 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문화는 매주마다 1000명 정도가 이벤트 있을 때 10만 원 정도의 평균 구매를 하게 되면 그럼 얼마가 되죠? 100비비라고 그냥 치면 40만 비비 정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 플러스 자동 주문, 뭐 거기에서 월정액 돼 있는 거, 뭐 렌탈 들어있는 거, 뭐 등등 이런 거 쌓이다 보면 그 사람은 1년에, 아니 한 달에 한 100만 정도 비비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벤트 때만 40만 비비를 하면 한 100만 비비 정도를 만드는 팀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100만 비비면 50만 비비, 50만 비비 하면 50K입니다. 50K면 5천만 원에 이것저것 해서 다른 것들 보너스들까지 다 하시면 월 아마도 7,500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으시게 될 거고, 그럼 1년 10억 버시는 거예요. 1년 10억 버는 프로젝트는 매주 이벤트에서 1000명 정도의 커머스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고, 그거의 비결은 나부터 리스트 작성, 내 인플루언서 파트너들이 고객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벤트 있을 때, 세일 있을 때, 출시 있을 때 그거를 잘 해나가면서 로얄 고객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 같으면 1년 보고 그 프로젝트 해가지고 만들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이벤트 사이즈를 키우셔야 된다. 지금 리크루팅하고 보면 리크루팅하고 주의 이벤트의 카운트하고는 따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벤트 카운트를 키우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단체방에 공지했다고 알아서 들어가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전날에도 얘기하고, 토요일날 이벤트가 중요합니다. 내 팀에서 내 팀의 목요일 이벤트가 중요하다. 그 전날 이벤트 얘기 따로 얘기하고 그날도 얘기하고, 그 사람이 습관이 될 때까지, 특히 첫 30일 동안, 특히 첫 90일 동안은 내가 엑스트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들어오게 하고, 들어와 있는 동안 참여하게 하고, 인게이지로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거를 하고 안 하고가 내 이벤트가 100명에서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그 이상이 될지를 저는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클로징 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중론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Things that are easy to do are easy not to do. 하기 쉬운 일들이 안 하기도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못할 일은 없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서 새로운 사람이든 나든 도전 못할 일은 없을 겁니다. 단지 문제는 안 하기도 쉬운 것뿐입니다. 내가 못할 일을, 어려운 일을 해야지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들만 내가 다 하면, 그리고 많이 하면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저희 비즈니스 GPS라고 저는 확신합니다.